우리 권 장관께서는 중진위원으로서 정치력도 있으시고 또 독일에서 직접 통일 과정도 연구를 하셨고 전문성도 갖춰서 기대가 큽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예, 그 정부가 통일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용산의 안보실과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발과 억제가 악순환을 계속하는 상황에 있는데 17년의 소위 한반도의 핵 위기, 분노와 화염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 정부에서 또는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뭐 저는 계속해서 의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한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해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그 청문회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듯이 기본적으로 남북 간 그 맺은 합의 자체가 참 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그 합의가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보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최근의 상황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상황이 훨씬 더 그 이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엄중한 상황일수록 긴장의 완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9.19 군사합의 회담은 직접적 관계가 약하다. 합의 정신은 의변되지만 9.19 군사합의는 우리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기벽입니다. 그리고 70여 년의 정전협정 이후에 유일한 군비 통제 수단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혹시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의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견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서 이런 뭐 남북 간의 맺은 합의를 먼저 깨게 되는 일은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진전 상황으로 볼 때 이거 여러 가지 이 어떤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9.19 군사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 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이 북한의 김정은 그 총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될까요? 지금 핵무력 법제화를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자기들의 이 핵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핵무력 법제화를 했는데 사실 그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담대한 구상은 그 자체에
그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것 부분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북한이 시간을 따라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지금 뭐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예. 조금 한 말씀 더 할게요. 그 북한이 무력 도발의 수위가 소위 ICBM이나 7차 또는 7, 8차의 핵실험까지 가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올 3월에 ICBM 도발이 이미 있었고 지금 핵실험 7차 핵실험이 되겠지요. 핵실험에 대한 그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는 현재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긴장 고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 관리. 그거는 소위 군사력 증강을 통한 어깨죠. 그것과 아울러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대화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예, 동의합니다. 예, 소위 군사 문제와 군사적 접근과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러면 무엇을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저는 작년 5월달에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성명에 기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모든 출발점은 거기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1분요. 중요한 것은 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자 실질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보이는 게 좋겠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이 됐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뭐 일관된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해줄 테니 조건 없이 만나자 하는 것이 일방적인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다시 만약 11월 중간선거 이어서 또 대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의 정책 중에 한반도가 계속 밀리게 되고, 그러면 해결치가 쉽게 어렵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국을 더 설득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의장님께서 이 군사적인 뭐 대응 준비라든지 억제 외에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가 남북 한일 간의 문제가 우선이지만 그 외에 국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저 생각은 달리하는 부분은 뭐 미국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지금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역할이 틀림없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는데 이 부분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발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사실 객관적으로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북한이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압박을 할 필요가 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